자, 문제 2번 논지요구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논지요구사항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에서 나타난 현상을 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가의 현상이나 상황을 나달아 각각의 근거에서 비판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근거에서 비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현상이나 상황을 비판하는 문제에서는 현상이나 상황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저 현상이나 상황을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 같은 문제 상황이나 문제 현상으로 자꾸 정리하고 읽어주려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현상이 중립적인 게 아니야. 분명히 저 현상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일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초래될 수 있지? 라는 거에 근거해서 현상을 자꾸 정리하려고 해야 됩니다. 독해할 때도. 그 다음에 나달아 각각의 근거에서 비판하라 그랬는데 나달아 각각의 근거에서 비판하라는 말은 각각 비판할 때 비판할 수 있는 차별적인 지점이 있을 거다라는 게 당연히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세 개를 활용해서 각각의 개성적인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그걸 활용해서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나달아가 개성적인 걸로 비판을 한다는 이야기는 나달아에서 비판을 출발할 수 있는 나달아의 핵심적인 개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개념이나 단어를 잘 찾아내서 그걸 활용해 가면서 비판 논리를 구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각각의 근거에서 비판하면 좋겠는데 각각이라는 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근거하여 비판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 각각이란 말이 빠지고 나온다. 그러면 나달아의 제시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달아가 진짜 각각 병렬적으로 단순 병렬적으로 따로 노는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 이게 나름 분류가 되거나 어떤 측면들을 각각 다르게 이렇게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건지 혹은 뭐 두 개는 합쳐질 수 있는 건지 그냥 근거하여라고 나와 있으면 나달아가 어떻게 분류되거나 합쳐지거나 나눠지거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종합될 수 있는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그냥 근거하여라면 찾아보려고 시도해라 라는 겁니다. 각각은 차별화가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놨습니다. 논지요구사항을 체크해 보면 일단은 가의 현상을 정리할 겁니다. 특히 이걸 정리할 때 현상이라 그러니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어떤 현상인지는 당연히 찾아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현상이 어디서 비롯된 거고 왜 발생한 건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가제시문의 내용이 엄청나게 좀 난삽하게 이렇게 길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할 때는 얘는 일단 어떤 현상이다. 근데 이게 왜 발생한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원인, 과정, 결과를 이렇게 짧게 그 개념 위주로 하나씩 따서 이 현상은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두 가지식으로 어떤 현상이다 결론을 먼저 때려놓고 이거는 뭐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현상을 정리할 때 이 현상을 발생시킨 주체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세계 국가가 이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왜 하고 있다. 어떤 수단을 써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다.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육하원칙의 이 빈자리들을 채워주겠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뭘 써서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는 이야기하는 그러한 현상이다 라는 걸로 압축해 주는 겁니다. 현상 자체에 대한 내용이 길어지면 안 돼. 요거 요약 자체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현상을 그렇게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나달아의 내용이 뭐냐? 나달아의 내용이 비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활용할 때 우리가 써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달아에 나와 있는 개념이나 논지를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특정 개념에서 출발해서 어느 정도 살을 붙여서 추론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달아의 근거를 활용할 때 직접 활용할 건지 어느 정도 상상이나 추론한 내용을 가지고 비판할 건지 이거를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 직접 나와 있는 개념이나 논지로 그대로 적용하듯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내가 살을 붙이는 근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안 그러면 그냥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복붙, 동어 반복식, 서술이 될 수밖에 없거든. 나다라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가에 나와 있는 현상은 똑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례에 맞게 구체화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특히 추론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거 복붙할 거면 뭐하러 문제를 냅니까? 어느 정도는 추론 내용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자, 비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성적 논지 활용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주체성인지 자율성인지 뭔지 인간에게 그냥 다 도움이 안 된다. 뭐 다양한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런 문장은 안 쓰니만 못한 문장이지. 그래서 개성적 논지를 활용할 겁니다. 자, 선생님 한 번 더 강조했지만 근거하여만 있는 경우도 있다. 근거하여만 있는 경우는 재심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주의해 봐야 된다. 한 번쯤 떠올려 봐야 된다. 비판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뭐 씁니까? 우리 많이 듣고 있는 거지. 가의 현상을 주도한 애가 세계 국가인데 세계 국가라고 어떤 국가 정보로 나와 있지. 얘가 빼먹은 게 뭐냐? 뭘 무시하고 있냐? 뭘 등한시하고 있냐?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앞으로 야기할 것 같은가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쟤는 지금 이걸 무시하고 있다. 무시한 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다. 이런 걸 쓰는 겁니다. 비판할 때 앞에 이 개성적 논지를 활용해서 비판을 할 건데 보통은 여기 비판되고 있는 기준이 되는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던 걸 얘가 빼먹었다 이렇게 보통 비판을 하게 될 겁니다. 혹은 여기서 인간이 수단화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얘는 인간을 수단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걸 얘가 빼먹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쓰는 거는 정확한 비판입니다. 그렇게 쓰는 건데 그렇게 쓰는 와중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얘가 강조하고 있던 걸 빼먹는 바람에 얘가 추구하는 목표 같은 게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세계 국가는 뭘 위해서 인간들 유전자 조작을 했었냐면 그렇게 하면 국가 전체의 어떤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라는 얘기가 따라 나옵니다. 그치? 근데 너처럼 하면 네가 생각하는 효율성 증진도 오히려 잘 안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그럼 그것도 굉장히 좋은 비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보통 비판할 때 우리 이렇게 쓰잖아. 얘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여기 빠져있네. 그래서 잘못했네. 얘는 이렇게 수단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수단하고 있네. 자율성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무시하고 있으니까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끝내잖아. 그치? 끝내지 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추구한 것도 도달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요 대상이 되는 저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의 한계를 지적해 주듯이 쓰는 거. 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거다. 어떤 한계 때문에. 이런 걸 지적해 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 비판을 할 때. 그러면 비판 내용을 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세계 국가가 주도하는 목표는 뭐였나? 이런 것도 한번 째려보는 겁니다. 너무 쉽지? 너무 쉽습니다. 실제로. 동대 논술 이렇게만 처음 나오면 좋겠지. 예. 올해도 쉽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자, 가제시문 보겠습니다. 세계 국가가 주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 세계 국가 주체 맞네. 알 수 있지. 세계 국가 뭐 하는 애냐? 사람들을 부하 공장에서 태어나게 이렇게 사람들의 출생을 조작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 국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세계 국가에서는 모든 이가 인간의 출생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어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태어난다. 인간의 출생을 제어한다. 통제한다 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고 인공 수정을 거친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만들어내더라. 이런 인간 부하 공장에서 세계국가는 인구를 조절하더라. 이런 말 나오면 인구 조절은 그러면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재 스타일도 만들어내고 민 스타일도 만들어내고 스포츠 스타일 등으로 배합해서 기능에 맞는 인간을 배양해낸다. 그러면 천재는 천재의 기능에 맞게, 미인은 미인의 기능에 맞게, 운동선수는 운동 능력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무언가의 목적에 맞게 천재가 될 건지 미인이 될 건지 이런 게 목적이지. 목적에 맞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모든 인간은 결국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 행복해지는 걸 뭘 통해서 만드는 거냐면 유전자도 조작하고 정신도 조작한다. 기능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기능이 굉장히 우수해지면 그 분야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지. 반면에 정신을 조작해서 기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쉽게 아무 상황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애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걔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형태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위에서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한 거지. 이미 결정되어 있더라. 장래 광부가 될지 철강공이 될지 이런 거를 이미 결정하더라. 그 삶을 미리 세팅을 해놨으면 뜨거운 열에 익숙한 거, 저 밑에서도 숨 잘 쉴 수 있는 능력치 이런 것들을 조합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결국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더라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개개인들이 자기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 간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 사회의 혼란 이런 게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스스로의 처지에 만족하게 만드니까 국가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국가의 안정성, 이게 얘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 국가는 지금 여기서의 일련의 현상, 조치들을 왜 하는 거냐? 얘는 국가의 안정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개인들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유전자와 정신조작을 거친 인간 출생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종류의 상자가 마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5개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겠지. 혹은 5개의 계급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상위의 것이 있고 가장 하위의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와 하위는 수직적인 신분 체계를 의미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수직적인 계급이나 신분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각자의 계급이나 계층이나 신분 상태에서 각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계급이 여러 개고 계급 안에서의 각자의 행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지? 따라서 정리를 하면 세계 국가가 국가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사람들의 출생을 제어하고 통제해서 5개의 계급이나 신분으로 운영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더라. 그지? 현상은 간단합니다. 내용이 장황해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세계국가가 결과적으로 통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작 여러 개 겹치니까 조작 찾아주고 기능에 맞는 인간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 찾아내면 됩니다. 기능에 맞는 인간 만들어내더라. 결국은 마지막 뭘 통해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지?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하제 신문의 내용이었다. 그렇지? 자, 낮의 신문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만 쉬겠습니다. 가 무슨 말인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잠깐만 쉬었다가 나 문제 이어서 풀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쓴 답안은 다음 주 일정이 확인된 학생들은 추적해서 아마 첨삭을 받을 거고 오늘이 마지막이거나 뭐 이런 학생들은 데스크에서 여러분 답안 서면으로 첨삭된 거 받아가면 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쌤한테 물어보고 가면 됩니다. 본인들은 오늘 뭐 쓴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 미리 물어보고 가도 괜찮습니다. 자, 나 보겠습니다. 비판 근거 뽑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노예로 삼는 거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학교폭력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네. 모두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냐? 인간은 인간이라면 다른 어떤 이유와 무관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러지 않고 다른 목적 달성 수단으로 여기 있네. 다른 사람을 위한 혹은 다른 특정한 목적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면 문제인 거다.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세계국가의 정책, 세계국가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쟤는 무언가의 목적 달성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다. 그러면 목적만 잡아주면 되겠네.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표현이 아까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천재형, 미인형, 스포츠형 이게 있었고 두 번째는 국가 안정성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걸 다 합해서 국가 안정성을 1차적으로 저기서 달성하려는 목표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국가 안정성이라는 걸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 이들을 각각의 유형의 인간형으로 조작한다라는 데서 드러난다. 따라서 옳지 않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거니까. 칸트 삭제하면 됩니다. 칸트 내용이랑 위에 있는 내용이랑 겹치니까. 되지? 너무너무 쉽습니다. 나제 시몬.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 번째 있는 요 문장만 남기면 됩니다. 인간 자체가 존엄하고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다 가에서의 인간은 구체적으로 유전자 배합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아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특정 직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태어나게 되더라. 이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일부를 이렇게 현상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놓고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나즈시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점이 잘못된 거냐. 즉 이렇게 해서 일반화된 표현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국가 안정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자, 제시문의 구체적인 내용, 그걸 압축적으로 일반화한 내용, 마지막에 그래서 뭐가 문제다. 이렇게 1, 2, 3 순서대로 씁니다. 이해되지?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태어났다. 인간을 안정수단으로 취급한 거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짤막하지만 내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보여줍니다. 간단합니다. 그치?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다제시문. 여기도 내용 너무너무 쉽습니다. 유전공학이 질병 치료 이런 거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오케이인데 그런 거 말고 신체나 정신 능력을 유전적으로 향상하는 데 사용될 때 이래놓고 누구처럼 앞에 나와 있는 세계 국가처럼 이렇게 유전적으로 사용하면 반대하는 근거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 중에서 특히 반대 근거로 유명한 게 뭐냐면 자율성일 거다. 하바모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율성을 근거로 해서 유전적 조작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치가 뭘 했냐면 국가가 주도해서 강제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건 당연히 나쁜 거고 이게 아니라 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건데 왜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냐, 이건 자유주의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 거 아니냐, 자율적인 선택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율성은 있지만 포인트가 뭐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니까 당사자, 즉 부모 말고 태아 혹은 자식, 후세대 여기 나와 있네.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성을 침해하긴 침해하는데 출생하게 되는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출생하는 아이보다는 그 이전 세대의 선택권을 보다 존중해 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므로 옳지 않은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제시문 내용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에 대해서 읽을 때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율성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유전공학을 능력 향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더라. 왜냐하면 부모는 자율적이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자율성은 침해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 자율적 선택이긴 하지만 부모와 당사자인 아이를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따라 나오지. 이전 세대의 의도가 위주로 반영된 거다 보니까 세대 간 평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자율성이 침해되는 거다라는 것만 반복해서 쓰는 건 재미없어. 답안을 그렇게 써갖고는 변별이 안 돼. 아니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다 쓰지.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 자율성이 침해되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 세대 간의 불평등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유전자 조작으로 미리 이런 걸 결정하는 부분, 이게 바로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다. 특히 태어나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 그래서 정해진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구체적으로 무엇과 관련된 자율성인지를 요거를 플러스해서 써주든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율성은 사람들 간의 평등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요걸 써주든가, 아니면 자율성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요거를 구체적으로 써주든가, 뭔가가 덧붙어야 됩니다. 그냥 자율성 침해한 동호 반박했다? 빵점 각입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우린 다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자율성이 어떤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자율성인가? 자율적 삶, 이거지. 반면에 구체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낳게 된다. 이걸 쓰든가 반드시 지적했어야 됩니다. 내 답안에서 체크해 봅니다. 항상 그래. 동국대가 키워드는 분명히 던져줘. 그래갖고 그거를 내가 무슨 의미인지를 의미를 써주지 못하면 그 득점을 못합니다. 자율성만 써갖고는 안 된다. 나아지시면 갑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유전공학 다 나와 있지. 너무너무 쉽습니다. 유전공학으로 인간을 향상시킨다. 이럴 때 발생하는 주된 문제가 뭐냐면 행위 주체성, 이게 지나치게 과도한 데서 발생하는 거다. 누가 주체성이 과도한 건데 주체성은 나쁜 걸로 보이지 않는데 주체성이 과도하니까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보기에 치료나 유전적 이상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체적 능력을 유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전공학 사용하는 거는 어떤 열망이 베이스로 깔려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 마치 그 지배정책 이런 거 하는 애들처럼 뭐가 깔려있냐면 자기의 목적과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거스르려는 열망 같은 게 깔려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깔려있는 게 아직 문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그지? 좀 더 가보니까 그런데 그런 태도, 스스로의 자연적 본성을 정복하려는 열망이 깔려있는 거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런 태도를 취하면 인간의 능력, 나의 능력, 아니면 내가 이 능력을 발휘해서 얻어낸 결과물로서의 성취 이런 것들이 원래는 선물 스타일로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선물은 우연히 나에게 누군가 준 거잖아, 그지? 요런 스타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내가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물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제공받는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앞에 나와 있는 건 그냥 내가 얻어낸 거다, 획득한 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유전공학을 자꾸 사용하더라. 내 능력을 유전공학을 활용해서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학적으로 내 능력을 자꾸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더라 라는 거는 그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는 거다라는 관점을 자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유전공학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능력이고 그에 따른 성취인데 이게 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 일단 선물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삶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온전히 우리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 능력은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이 이전 세대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베이스를 통해서 내가 능력 발휘를 하게 된 거다. 우리 선조들이 학교 이런 거 좋게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능력을 발휘하게 됐을 거냐 이거지. 그래서 샌델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연 아니면 행운 이런 게 나를 만들었다. 즉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선물이지. 자연으로부터 온 선물, 신이 준 선물, 행운으로 선물을 획득하게 된 거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게 전부 다 앞에서 작은 따옴으로 표현했던 선물이라는 관점입니다. 선물. 나는 자연의 어떤 그 자연에서 온 거다. 이런 거지. 이런 관점이 주는 축복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 내가 머리가 떨어져. 지능이 떨어져. 아니면 감수성이 부족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유전공학적 노력에만 기초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거는 지가 노력을 안 하거나 지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가 열심히 노력 안 했기 때문에 저런 미숙아인 거야.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야, 그런 거는 신이 만든 거야. 너는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거 괜찮은 거야. 우연히 너는 그렇게 능력이 부족할 뿐이야. 이렇게 하면 얘한테 온전하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치?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내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근데 그런 선물로서의 관점을 배제하고 유전공학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온전히 책임 다 져야 돼.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치?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근데 향상 기술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앗아간다. 그런 기술이 있는데 왜 안 했어? 왜 안 썼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또 자신과 아이의 운명에 대한 책임이 증폭되면 자신보다 불운한 사람들과의 연대감이 줄어들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유전공학적 능력으로 인간을 조작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자기 운명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를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막중해지는 거야. 그치? 부모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이에게만 올인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유전적 능력을 강화해서 얘를 이 사회에서 능력이 뛰어난 애로 키울까? 이렇게 그 책임감만, 나에 대한 책임감, 또 내 아기에 대한 책임감만 이렇게 커지니까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치? 실제로는 운 때문에 이렇게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나는 우리 애는 유전적으로 조작하고 유전적인 능력을 이렇게 키워줘서 우리 애는 잘 나가니까 앞으로도 이걸 계속 유지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될 거고 쟤는 지네 부모가 게을르니까 저렇게 태어난 거구나. 그러니까 뭐 굳이 쟤들의 불행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각자가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니까 연대의식이 줄어들게 된다. 이게 핵심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게다가 연대감, 연대의식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아질 신문에서 활용해야 돼. 비판할 때 핵심 근거는 연대의식, 연대감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용해야 될 겁니다.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건 우연한 거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그치? 만약에 선물이라는 관점을 취하게 되면 운이 좋은 거지 노력해서 얻은 온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명예, 명성 이런 거 얻을 수 있지만 당연히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공유하려고 하고 자기 어떤 지식 이런 것도 나눠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연대의식이 발생하고 연대감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다. 보험 같은 것도 만들고 이래서 그렇지. 그래서 정리하면 뭐다? 재능과 성취를 유전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시도, 세계국가의 시도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관점을 뒤바꾸게 만들므로써 구성원 간의 연대감과 책임의식,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상실케 만들 수 있다. 연대감이 상실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기서는 우수한 인재를 통해서 국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달성하려는 게 목표였잖아. 세계국가가. 그치? 근데 연대감이 없으면 그러한 효율성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어. 사람들이 연대감이 이렇게 확보돼 있어야 그 국가나 그 세계국가가 통치하는 사회에 어떤 외부적인 위기 같은 게 발생해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똘똘 뭉쳐서 대응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특정 개개인의 능력만 중시하고 특정 계층만 중시하고 이런 사회에서는 외부 위기나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네가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연대의식이 중요한 건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정성 달성에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여기는 내용은 별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연대의식으로 연결되는 건가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문장을 보면 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부여받은 것에 대한 감사, 선물 받는 거니까 감사. 이런 감사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사회적 연대를 이룰 수 있는 건데 선물이라는 관점을 버린다라는 건 이 사회적 연대의 토대를 없애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다. 이 얘기지. 따라서 사회 산물이라는 관점을 훼손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세계국가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들 간에 계층 간에 연대의식이 훼손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즉 유전적 강화, 세계국가는 선물로서의 의미를 파괴한다.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연대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인 내용 씁니다. 우연적으로 받았다면
보답과 감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연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신분을 구분해버리면 재능에 대한 성취 결과에 대한 선물로서의 관점 사라지게 되니까 계층 간 연대, 배려 상실케 된다. 이것은 라에 나와 있던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 나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지? 이 차별화야 이게.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쓰지. 이걸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쓰지. 다 쓰고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돼. 반문장 10자만 10글자, 15글자만 더 쓰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목표 달성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문장 써준다. 물론 시험장에 가서 기억이 안 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라도 잘 쓰는 겁니다. 거기서 분명히 시간이 남을 거야. 한 번만 더 생각합니다. 동국대가 사회 쪽이 약간 쉽게 나고 인문 쪽이 조금 제시문이 어렵게 나고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약간 뭐 철학, 문학 이런 게 많이 섞이면 좀 아무래도 어려우니까.